이미 다른 자산들은 거의 폭락 수준에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럼 집값도 떨어질 거라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시고, 요즘 그래서 부동산의 하락론자를 자칭하시는 분들이 얘기들이 유튜버나 아니면 패널로서, 경제 패널로서 많이 참여해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특히 서울시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게요. 혹시 기사 중에 이런 기사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더 싼 금매 없나? 그러다음에 땡땡하고 손해보고는 안 팔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해야죠. 매물은 늘어도 거래는 미비. 이게 현재 서울시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유예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많은 물량을 내놓을 거라고 사실은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물량이 일시에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내놓는 분들이 기껏해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의 가격을 낮추고서 내놓은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수요자들은, 그래 금매 이렇게 따지고 있는 수요자들은 1억, 2억, 3억 막 이렇게 좀 낮아져서 내놨을 거라고 해서 그 금매 물량들을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그런 물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물량이 나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 가격을 다 받고 팔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급을 해놓은 거고요. 그 공급자들이 내놓은 거고요. 수요자들이 금매를 찾는 수요자들에게 해당하는 가격만큼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미미한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놓고서 혹자들은 이제 부동산 하락의 전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서울시가, 서울 시내가 그게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서울시에 월세 낀 임대 거래차가 5월까지 3만 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낀 전세가 3만 건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전세마저도 감당할 수 없고, 그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전세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월세를 낀, 그러니까 반전세죠. 월세를 낀 반전세,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는데, 다만 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대신에 서울시에 살고 싶은 수요는 계속 잠재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급은 없는데, 공급은 내놔도 공급 가격을 갖다가 일정 가격 이상을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가격을 내놓고 있는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있다는 얘기는, 떨어져도 미미하게 떨어지고 계속해서 그 가격선을 갖다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 집값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폭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 집값은 떨어질 것 같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받는 필요한 이거,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일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내놨던 이 물량들에 대해서 일부 1,000만 원, 2,000만 원 좀 깎아주는 형태, 이 정도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거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폭락의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거래가 미미해진 이유는 뭐냐면요, 재건축 완화에 대한 대책들이 발표되지 아직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완화에 대한 대책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을 지금 서울시도 내놓겠다고 했고, 오늘자로 해가지고 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만나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협업을 해서 정책들을 갖다가 펴서 그 경기도민과 서울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협업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서, 그래서 이 이후에 다양한 정책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공급량은 많은데 매수량이 부족하니까 이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격은 서울 시내 아파트 집값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나 떨어지는데도 소폭이 떨어지는 형태에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시고서 내가 어떠한 그 스탠스를 가져갈 건가에 대한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변화가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주변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갖다가 지금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0.75%까지 올리겠다고 하다 보면 이런 외부적인 경기 변수가 일어나게 되면 다양한 얘기들이 막 용서섬 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들은 기본적인 현재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경제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서울 시내의 집값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 스탠스에 맞춰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재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 전략을 세우실 때 지금 현재 외부적인 경기 변동이 막 춤추고 있는 거 이 부분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바람을 갖다 일으키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무언가를 갖다가 캐치해냈을 때 실적인 이 경제를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가지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서울 시내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서울 시내에 살고 싶다. 여러분들 중에 서울 시내에서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는 거, 직장이 서울 시내에 있거나 그래서 애들 교육을 서울에서 시켜야 되겠다는 게 명확하게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 시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다가 해나가는 게 옳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이후로 그때까지 다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들을 뒤로 미룬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핵심의 본질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여기 나온 것처럼 더 싼 금매가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갈 수 있는 물량들은 그렇게 극히 적다. 대부분은 다 손해보고는 안 팔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신에 수요자들은 많다.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전세 월세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수요는 많다. 이래서 서울시내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